요 영상 하나면 이 쥐젖이 뭔지, 왜 여기에 식초를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제거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혜 클리닉 박신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쥐젖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쥐젖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자기 혼자서 민간요법을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이거를 식초로 어떻게 제거를 한다, 아니면 뭐 이걸 실로 어떻게 묶어가지고 제거를 한다, 이렇게 하려다가 화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로 묶었다가 염증 엄청 크게 생겨서 오시는 분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쥐젖은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드러운 섬유질 조직이 피부 밖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양성 종양의 하나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몰랑몰랑하고 안에는 콜라겐 덩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생기냐? 이 목, 그리고 겨드랑이, 눈꺼풀, 사타구니, 이렇게 피부가 얇고 자주 마찰이 가고 자주 접히는 부위, 이런 부분에 많이 생겨요. 특히나 이제 애기 본다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선크림도 못 바르고 땀 흘리면서 막 애들 쫓아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오면서 쥐젖도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피부 노화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면서 이런 작은 조그만한 돌연변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시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쥐젖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당뇨나 비만이 있으면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 쥐젖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쥐젖 자체는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오래 놔둔다고 해가지고 암이 되거나 나쁜 놈이 되는 거는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요. 그냥 미용상 눈에 보기 안 좋고, 이게 뭐가 나 있으면은 계속 걸거치잖아요. 생활에 불편해서 이걸 제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목이나 얼굴에 뭔가 볼록 튀어나왔다고 쥐젖 생겨서 왔어요 하고 오시는데 이게 다 쥐젖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편편사막인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 둘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질환이거든요. 쥐젖 같은 경우에는 엄청 조그맣더라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버섯처럼 목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핀셋이나 손으로 잡아 당기면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편편사마귀는 HPV라고 얘기하는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얘네들은 늘려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피부 표면에 납작하게 딱 이렇게 붙어 있고 표면이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거칠해요. 중요한 건 얘네는 전염됩니다. 이렇게 만지고 다른 데 만지면 옮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목에 사마귀가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이렇게 퍼져서 오셔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편편사마귀, 편사는 각질이 쌓이냐? 이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원래라면 각질은 피부 세포가 올라오면서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얘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외에 이 쥐젖이랑 비슷하게 생긴 질환들은 비립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립종은 이제 안쪽에 각질이랑 피지가 하얗게 차 있는 그런 혹이고요. 한관종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 눈 밑에 땀샘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혹인데, 눈 밑에나 눈꺼풀 이쪽에 많이 생기고,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하는 피지 만드는 공장이 커져서 혹처럼 생기는 도넛 모양의 혹도 있어요. 얘네들도 쥐젖이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치료법도 다 다르고 원리도 다 다릅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식초 절대 쓰지 마세요. 저희 병원에 진짜 한 달에 적어도 한 서너 분은 이 식초로 쥐젖이나 아니면 검버섯 제거하려다가 화상 입고 오세요. 유튜브에 식초에 밀가루 반죽해서 붙이면 쥐젖 떨어진다, 사과 식초 원액 면봉에 찍어가지고 맨날 바르면 떨어진다, 이런 영상수 조회수가 한 수십만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해요. 이 pH가 한 2.5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 pH는 5.5예요. 이 식초를 피부에 바르면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도 쥐젖은 떨어지잖아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를 녹이니까요. 문제는 어디까지 녹을지 조절이 안 됩니다. 쥐젖만 녹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까지 다 녹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이 조절이 안 됩니다. 표피만 녹아야 되는데 이 진피까지 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세 번째, 뿌리가 남습니다. 머리만, 대가리만 떨어지고 목 부분은 남아가지고 몇 주 후에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색소 침착이 엄청 심하게 생겨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화상 입은 자리가 약간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화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꺼멓게 돼서 이게 몇 달에서 길게는 평생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 사례 말씀드릴게요. 지저스 한 15개 정도 있으셨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그런데 유튜브 보고 이 사과식초 원액을 면봉에 찍어서 맨날 자기 전에 이거 없애보겠다고 이렇게 바르셨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지저 큰 조그만 거 몇 개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발랐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른 부분 중심으로 목 전체가 진물이 나고 바람만 불어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2도 화상이니까 화상 치료 한 3주 하고, 지저 제거하는 데는 저희가 CO2 레이저라고 해서 살짝 태우는 레이저를 쓰거든요. 이거 마취용 거 10분 바르고 태우는데 한 3초 걸려요. 그런데 식초 쓰다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고생을 하신 거죠. 지금도 자국도 남아있고. 그럼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제거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용 가위로 그냥 자르는 방법이에요. 지저시 문어발처럼 막 목이 이렇게 가늘고 머리가 이따만한 큰 경우에 그냥 톡 하고 잘라버리면 되는 경우에 주로 씁니다.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의외로 지저 안에는 신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그냥 따끔 그런 정도? 그런데 요즘은 가위를 잘 쓰지는 않고 두 번째로 이제 CO2 레이저나 어뷸 야그 레이저로 살짝 지지는 방법입니다. 지저시 이제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아직 여기 발은 많이 안 달려있는 초기 형태일 때, 그리고 개수가 많을 때 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지저시 하나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이거 한 50개, 100개 이렇게 막 늘어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위로 하나하나 자르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레이저로 지저스를 아예 태워서 증발을 시켜버리는 그런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피부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높이까지만 지직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표면이 이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평평해지면 끝나는 거죠. 장점은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출혈도 거의 없고, 레이저로 지지면서 동시에 혈관이 지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밀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지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레이저를 조금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럼 제거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점 제거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지저스는 피부 표면만 자르는 거라 가지고 손상 부위가 훨씬 얇아요. 제거 직후부터 한 3일까지는 우리가 항생제 연고, 보통 에스로반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바릅니다.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샤워하실 때 너무 막 이렇게 빡빡 문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다시 연고 발라주시면 되고, 듀오던 같은 반창고는 안 붙이셔도 되는데 지저 중에서 넓이가 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듀오덤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고를 바르면서 관리를 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 위에 얇은 표피가 재생돼서 덮이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약간 붉은기만 남아있고 거의 정상이 됩니다. 붉은기는 한 1, 2주 정도 더 남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요. 요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딱지를 손으로 억지로 떼게 되면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지를 억지로 절대로 떼지 마시고, 그리고 선크림 진짜 중요합니다. 양산에서 애들 따라다니면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더더욱 선크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저시 초기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편편사막이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피부 결이 그대로 보이고 이걸 쭉 당기면 쭉 늘어납니다. 편편사마귀는 표면이 아주 자세히 보면 까칠까칠하고 각질이 보이고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피부에 딱 붙어 있어요. 지저시 생겨 있을 때는 목걸이 하는 거 조금 피해 주시고, 옷이 너무 꽉 찡기는 거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보습을 좀 잘해가지고 피부가 좀 마찰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지저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저스는 건강에는 무해하지만 미용상 스트레스를 주는 질환이고, 식초 붙이는 거, 실로 묶는 거, 이런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화상이랑 색소 침착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쥐젖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오세요. 저희가 환자분들 상태에 맞춰가지고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찢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안전하게 살짝 쥐져드리고 있으니까 쥐젖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박신혜 클리닉 박신혜 원장 유튜브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